12월 GG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GBC 뉴스 앵커 구나윤, 손재원입니다. 수행평가와 2차 제필평가로 11월이 빠르게 지나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1년간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받으셨길 바랍니다. 고양국제고의 12월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하며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GGBC 뉴스에서는 학년의 마지막 제필평가가 끝난 고국인들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첫 소식은 12월 21일에 진행된 홈커밍 행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의 행사명은 GGHS 홈커밍 Reunion Together입니다. 행사는 사전 행사와 본 행사로 이루어졌는데 사전 행사는 오후 5시에 초대 이영철 교장 선생님의 특강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역사를 듣다로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후 5시 30분부터는 선배님과의 치챗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고양국제고 총 동창회에서 섭외한 4명의 졸업생분들이 와주셨습니다. 1기 배소영 선배님, 6기 윤하경 선배님, 7기 김성은 선배님, 9기 김수윤 선배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시 모여봐요 고국의 숲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행사에서는 고국을 담은 엽서 및 사진전 관람과 폴라로이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행사는 1부의 기념식과 2부 토크 콘서트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새롭게 비상하는 고양국제고의 홈커밍 리유니언을 기념하였고 2부 토크 콘서트에서는 고양국제고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즐기는 고국인들의 이야기와 무대가 있었습니다. 라르고, 피타, 홀리데이의 공연이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애드리브와 복수만화가 준비한 영상 역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 초대장에 적혀 있었듯이 이번 홈커밍데이를 통해 교정 곳곳에 녹아있는 추억을 떠올리고 글쓴마루에서 옛 향기를 맡으며 서로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슴 뛰는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2대 보건체육부는 지필평가로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GSI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GSI란 GGHS 스포츠 인비테이셔널의 약자로 고양국제고 학생들의 반단합과 체력 증진을 위한 반대항 스포츠 토너먼트입니다. 보건체육부는 학년별 종목 선정을 위해 총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학년의 경우 39.8%의 득표율로 피구가 선정되어 매 중식 시간에 경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들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결승전이었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4반과 7반의 선수들은 단어 그대로 몸을 던져가며 공을 맞고 피하는 데 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53.3%의 득표율로 농구를 선택한 2학년은 석식 시간마다 체육관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남녀가 함께 경기를 진행한 피구와 달리 농구는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이 따로 3대3 경기를 펼쳤는데요. 덕분에 개개인의 뛰어난 실력이 더욱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유독 관객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린 한 선수는 좌절없는 도전 끝에 3점 슛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며 체육관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토너먼트 동안 두 팔과 두 다리를 불태운 선수들은 월드컵 못지않게 치열한 경기와 훌륭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며 고국 생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1학년 결승에서는 7반 선수들이 뛰어난 협동심을 보여주며 열띤 접전을 펼쳤지만 그 끝에서는 결국 4반이 우승컵을 들게 되었습니다. 2학년 결승전의 경우 7반의 선수들이 프로리그 못지않은 무브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5반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1학년 4반과 2학년 5반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 그리고 수월한 행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준 보건체육부와 판정단께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중석식 시간에 GSI가 진행되는 한편 본 커리큘럼 시간 동안은 학생들은 자유과정에 참가하였습니다. 학기 말 학습 공백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사고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창의력을 기르자는 목적하에 편성된 자유과정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간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형이자 학생 주도형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탐구활동과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융합특강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탐구활동의 경우 학생들은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과 사제동행 주제별 심포지엄 중 하나를 택해 결과물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은 주제 중심 혹은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11기는 영어와 사회탐구 계열 과목을, 12기는 지리와 국제관계 이해 과목을 융합 연계 과목으로 선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 교과를 한정하는 탐구가 아니며 주제 선정이 완전히 개인과 팀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졌기에 학생들은 이를 기회 삼아 각자의 관심 분야를 심도 있게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선택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탐구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탐구 활동인 사제 동행 주제별 심포지엄은 쉽게 말해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을 심화 탐구하여 발표하고 토의하는 활동입니다. 주제는 총 3가지로 1학년이 참여하는 현대시에 나타난 1980년대의 모습과 현재적 의미, 2학년이 참여하는 수학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그리고 두 학년 모두가 참여 가능한 인간을 품은 미래의 사회가 주어졌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개인별로 5분 이내에 프레젠테이션 진행 후 질의 및 토의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선생님의 피드백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길고도 의미 있는 과정을 거친 만큼 해당 활동을 끝마친 1, 2학년 학생들은 스스로가 전과 비교해 성장하였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선 탐구 활동과 달리 융합특강은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개의 강연을 수강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강연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 4분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다방면의 유의미한 교훈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경기연구원 이성우 교수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제관계 이해 강연을 통해서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수립할 수 있었고, 둘째 날 열린 고고학자, 과거를 찾는 사람들 강연에서는 경희대학교 강인욱 교수님은 과거에서 찾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김민기 교수님의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 경영학 역할 강연은 자세하며 재치 있는 설명으로 인해 해당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이정환 교수님이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가에 대해 고찰한 공자, 인간사랑과 예술사랑 강연을 계기로 학생들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특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빼곡한 구성으로 채워진 학교 자유과정으로 인해 고양국제고의 일주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하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2022년 9월 5일의 학생청원, 현 벌점제도의 모순성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 벌점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벌점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고 포괄적인 벌점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며 건의했습니다. 이후 청원에 최소 동의수인 30회를 달성해 기숙생활부로 이송되었으며 기숙생활부의 답변이 공지되었습니다. 기숙사 벌점 제도가 학교 생활과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논란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벌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거하여 규칙 위반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교내 선도사항과 기숙사 생활로 인한 규칙 위반 지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 규칙 위반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규칙 위반 횟수 5회 시 경고장, 7회 시 반성문, 10회 시 퇴사 조치 등 단계적 선도 조치를 통해 규칙 위반 해당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에 규칙 위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매번 기숙사생활위원회에서 규칙 위반 제도에 대해 사감 선생님들 및 담당 선생님들, 학부모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안보다 나은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청원 학생이 지적한 2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학교 측과 사감 선생님, 기숙생활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규칙 위반 횟수 부과 과정에서 쌍방소통의 문제 부재에 대해 억울하게 벌점을 받은 경우 사감실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규칙 위반 횟수 획득과 선도 과정에 있어서 기숙사에서 한 차례, 학교에서 한 차례 더 이루어지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선도 과정의 과한 지연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논의의 과정에 있어 규칙 위반 횟수 부과가 사감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학생의 임의 사정은 사감 선생님 권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대대적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사감 선생님들마다 다른 기준 적용과 구체적이지 못한 생활 수칙에 대해 코로나 상황으로 정리정돈이 엄격히 다루어진 점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규정은 자기관리의 시작이자 룸메이트들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정돈 관련 생활 규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규칙 위반 부여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건의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사감 선생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며 침구 정리와 쓰레기통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생활수칙이 개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숙생활부에서 사감 선생님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며 일관된 부분을 정리하여 기숙통에 공지하고 기숙사 각 층에 게시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하며 규칙 위반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분히 이해하지만 규칙 위반 제도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사감 선생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규칙 위반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학생들을 위해 두시는 분들이라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기수톡에 공지된 학생청원 답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회가 주관하고 있는 학생청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3년 고양국제고 일반 전형 입학 경쟁률이 2.25대 1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현재 11기와 12기의 입학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한동안 재학생들 사이에서 높은 지원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토론이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지원율의 원인을 황금 돼지띠에 해당하는 07년생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면서도 고양국제고가 전국 최고의 국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몰렸다라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예비 13기가 마음을 졸이며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다가올 2023년에 이들을 맞이할 11기, 12기 또한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초반에는 많이 힘들어도 본인을 믿고 선배에게 의지하라며 지지의 말을 1학기 때부터 과목별 특성을 파악해보라 라는 조언을 전하고자 하였으며 이외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여럿 남겼습니다. 그럼 그 일부를 직접 만나보러 가실까요? 어느덧 1년을 열심히 달려온 고국인들은 12월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즐기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할 시간도 많이 생겼으니 부족했던 공부를 하며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 모든 고국인들이 2022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2023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고국인분들 감사합니다.